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사 빅3의 실적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냈는데요. 과연 세분화해서 업체별로는 또 어떻게 됐었는지, 그리고 과연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부의 염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빅3에 대한 실적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네. 성적표를 진짜로 받아보니까 또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얼마나 적자가 났는지 좀 숫자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 빅3의 2분기 영업 손실액은 4조 7,500억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예. 우리나라 대형 국적 항공사죠. 아시아나항공의 1년 매출이 5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내 조선 3사가 2분기, 그러니까 한 분기 동안에 기록한 영업 손실액이 이 아시아나항공 1년 매출액과 맞먹는 겁니다. 예. 특히 최대 3조 원의 부실을 숨겼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대우조선해양은 3조 318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네. 지난해 3분기 현대중공업이 1조 9천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내면서 이제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네. 훨씬 뛰어넘는 규모고 예.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기록한 3조 2천억 원의 영업 손실과 거의 맞먹는 규모입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1조 5천억 정도의 이제 해양 플랜트 손실이 발생해서 2분기 영업 손실액이 1조 5,400억 정도가 예. 났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1,710억 원 영업 네네. 손실 역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업체별로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얘기들은 여러분들도 그냥 뉴스 속보를 통해서는 아실 것 같고, 대우조선해양부터 가장 손실이 컸었는데 네. 3조 많이 시장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실적 분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함께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대우조선해양은 그동안 이제 해양 플랜트에서 생겼던 부실을 2분기에 한꺼번에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예. 지난해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실적이 낮았을 때도 대우조선해양은 계속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2분기에 한꺼번에 반영하다 보니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2분기에 손실액이 3조 318억 원이 났고요. 자세한 프로젝트별 부실 규모는 이제 분기 보고서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추정치로는 한 3조 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이제 추정은 되고 있고요. 또 이 모든 걸 이제 2분기에 전부 다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부실의 주된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양 플랜트의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건조 비용이 수조 비용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예. 실제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노르웨이에서 이제 반잠수식 시추선 6척을 이제 4척을 6천억 원에 수주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공사 기간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실제 건조 비용이 수주 비용의 2배에 달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척당 한 4천억에서 6천억 사이가 이제 손실이 났기 때문에 4대니까 이제 최대 2조. 예. 이 한 프로젝트에서만 이렇게 손실이 난 겁니다. 예. 이 때문에 당연히 손실이 이렇게 너무 많이 났으니 대우조선해양도 이걸 보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 그 런던 회사 중재인 협회 이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지금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원래 이제 회계상으로 충당금으로 이제 쌓아야 됩니다. 예. 근데 충당금으로 쌓이게 되면 이게 자본금에서 깎아먹는 효과가 있거든요. 대우조선해양의 그 자본금이 4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예. 3조를 빼면 1조 5천억밖에 남지 않아서 부채 비율이 400%가 좀 안 됐던 부채 비율이 900%를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예. 당연히 단기적으로 영업 흐름이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충당금은 조금만 쌓고 네. 미리 잡아놨던 매출과 영업이 그러니까 실적에서 이걸 다 빼는 방식으로 손실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지난 2분기 실적인 매출액은 63%가 급감한 1조 6,564억 원을 기록했고요. 예. 영업 손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3조 318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제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예, 어떤 부채 비율에 대해서도 역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이 정도 상황까지 됐으면 어떤 재무 건전성을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매출액도 계속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 손실이 3조 원대. 물론 지금까지 손실을 이번에 한 번에 다 털기 위해서 이렇게 커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암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좀 만만치 않은 삼성중공업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상 최악이라는 말을 또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선업계에서 2분기는 사상 최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분기에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만 1조 5천억 원의 이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은 1조 5,481억 원이 났고요. 매출액은 1년 전보다 절반 넘게 감소한 1조 4,39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악의 실적입니다. 예.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에 나이지리아에서 30억 정도 규모의 FPSO, 그러니까 배에서 이렇게 정제를 하면서 운반하는 이런 해양 플랜트를 수주를 했고요. 2012년에 호주에서 27억 달러 규모의 해양 가스 설비, 이것도 역시 해양 플랜트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이렇게 수주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공기가 지연이 되면서 역시 1조 5천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뭐 삼성중공업의 설명에 따르면 해양 플랜트, 아까 그 두 프로젝트에서 공사가 지연이 돼 이미 1분기에 충당금을 쌓았는데 또 공사가 더 지연이 돼서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그 충당금을 쌓아서 이렇게 실적이 악화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굉장히 심각한 손실액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 얘기할 때는 워낙 옆집 애들이 뭐 전교 꼴등하다 보니까 네. 내가 뭐 반에서 꼴등해도 그렇게 크게 위협감이 없을 정도로 현대중공업 물론 손실을 기록했습니다마는 다른 조선사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낫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낫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상황은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2분기에 1,71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13년 4분기, 그러니까 재작년 4분기 이후로 7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처럼 이렇게 불황에서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 적자 폭이 큰 폭으로 조금 감소를 해서 사정이 좀 낫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지난해 3조 원 넘는 손실을 실적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보다 손실이 그냥 적은 겁니다. 그리고 1조 원의 손실을 지난 2분기에 이미 냈기 때문에 뭐 기저효과라고 하죠. 예. 그 기저효과 때문에 85% 정도 이렇게 적자폭이 확 줄어들게 된 겁니다. 이미 그 전에 한번 다 털어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역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게 하반기에 들어서 좀 괜찮아질 수 있을 것이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부실을 이번에 다 반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후속 공정에 따른 병목 형상도 일어날 수 있고 네. 시장 상황이 급변할 리도 없고요. 네. 아무래도 하반기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네, 일단 업계 전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실적이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 각 업체들이 지금껏 손실을 대부분 이제 실적에 반영을 하면서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위기는 2년에서 3년 전에 이렇게 수주한 물량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각 업체들은 수주만 해놓고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못한 해양 플랜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뭐 비싼 수업료를 이제 지불을 하면서 이제 해양 플랜트 기술력을 점차적으로 높여가고 있지만 뭐 추가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최근 대외 경영 환경도 너무 악화가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불황, 그다음에 저유가, 그다음에 환율 이렇게 삼중고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건데요. 경기가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잖아요. 글로벌 예. 경기가. 이 때문에 선박을 중심으로 선박 발주가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란 핵협상 타결로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 메이저 석유 개발 업체들이 발주해 놓은 해양 플랜트들이 이제 인도 시점을 계속해서 늦추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양 플랜트 인도 시점이 늦어질수록 손실은 조선업체들은 그만큼 더 쌓이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엔저 또 일본이 조선업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엔저에 있어서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또 조금 줄어들었고 예. 유로화 약세 이건 이제 그리스발 위기 때문에 이제 유럽 선주들이 수주 발주를 이제 줄이면서 이제 예. 이런 환율 리스크도 여전히 있어서 뭐 하반기에 좀처럼 이렇게 반등을 하기는 힘듭니다. 이 때문에 이제 업계 전문가들이라고 하죠. 이제 뭐 증권가나 이제 협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하반기에도 대우조선해양 등에서 해양 플랜트에서 1조 원이 넘는 추가 손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조선 빅3죠. 지금까지 해양 플랜트를 수주해서 얻은 손실이 무려 10조가 됩니다.
올해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네. 다 합쳐서 네. 10조 정도.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1조 원 정도 또 손실이 난다고 네, 맞습니다. 가정을 했을 때 총 적자가 10조 원이면 정말 이거는 감도 안 잡히는 그런 액수가 돼 버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전반적인 얘기는 했으니까 업체별로도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네. 그래도 업체별로는 뭔가 살아나갈 방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희망도 가져봅니다만은 어떤가요? 네, 먼저 손실의 규모가 가장 큰 대우조선해양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제 회사 측이죠.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3분기부터는 이제 실적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LNG선이죠. 이제 선박입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해 놓은 게 많은데 이게 3분기부터 실적으로 현실화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영업 손실이 3조 넘게 난 영업 손실로 이제 현금 흐름이 좀 막혔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점차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되고 실적도 이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 하지만 뭐 회사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대외 경영 환경이 너무 좋지 않고 이미 수주해 놓은 해양 플랜트들이 계속 추가 이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LNG 선으로 얻은 이익이 상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뭐 삼성중공업은 그 조선 3사 중에 가장 많이 해양 플랜트를 수주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 건조조차 하지 않은 해양 플랜트가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뭐 이번에 그 프로젝트의 손실을 다 털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선 3사 중 가장 높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당장 반등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3조 원 넘는 손실을 털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해양 플랜트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 수주해놨던 물량이 3분기부터 이제 이익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당장 3분기부터는 조금씩 이제 실적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예. 업체별로 이렇게 조금씩 사정은 다른데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분간 실적 회복은 어렵다. 그냥 그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내 조선 업체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장 실적이 회복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부실을 최대한 빨리 털어내고 경영이 정상화돼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상화를 위해서 업체 측에서 뭔가 노력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계획들이 현재 세워져 있나요? 네, 이미 이제 과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또 계속 3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작년에 이제 3조 부실이 나면서 임원의 3분의 1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직원 1,500명을 이제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를 했고 부실 사업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예. 뭐 올해 뭐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낸 삼성중공업도 현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책임 경영 차원에서 임원 수를 대폭 줄이고 회사가 그 중복된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하나로 통폐합하는 조직 개편을 실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생산과 직결되지 않은 그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산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통해 재무 구조도 개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예. 뭐 역시 3조 원 넘는 손실을 기록했는데 자산 매각이랑 뭐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재무 구조를 이제 개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서울 당산동에 있는 사옥을 팔고요. 예. 신문로에 있는 빌딩 이런 부동산들을 매각을 합니다. 저기 뭐 얼마나 되나요, 근데? 근데 규모가 되게 작습니다. 예. 신문로 빌딩은 2층짜리고요. 당산로도 뭐 한 7, 8층인데 두 개 합쳐도 1,000억 원이 안 됩니다. 예. 또 두산엔진 지분 560만 주도 다 팝니다. 근데 지금 두산엔진의 지분 가치가 원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아직 이걸 이제 정상화시켜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예. 또 이제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이라든지 이제 연수원 이런 것들을 다 파는데요. 그리고 또 최근 수년간 또 수십억 원, 또 크게는 수백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고 있는 풍력 발전, 예.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조선소 이거 전부 다 매각 대상입니다. 네. 하지만 이 전부 다 매각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2천억 규모가 안 됩니다. 그러게요. 이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참 이렇게 조선사 빅3의 손실액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사실 부실 털어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좀 크게 목욕을 하면서 때를 벗겨낸다고 해서 빅베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현재 뭐 때를 벗기다가 살갗이 다 드러나는데 아직도 좀 때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더 걱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염현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